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분, 정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기분, mood, 정서, affect, 감정, emo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세 단어를 엄격히 구분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때그때 비슷한 뜻으로 기분, 정서, 감정 막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세 단어를 잘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쓰는 심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다 보면은, 특히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할 때, 또는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를 할 때, 인간의 어떤 기분, 만족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용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의미의 혼동을 가져오고요. 일단 연구 결과에도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분, 정서, 감정은 되게 다른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어떤 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거는 정서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다 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막 혼동하게 되고 정서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기분에 미치는 영향으로 혼동하게 돼서 행복이나 만족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견해를 가지기가 어려워지고요. 일단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아야 내 정서가 좋거나 안 좋을 때 대처할 수 있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아야 감정에 이 기복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혼동하게 되면 기분, 정서, 감정에 미치는 영향들 또 이 용어들을 다 혼동하게 되면은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잘못 대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셋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분부터 살펴볼게요. mood. 이건요 비교적 장시간 유지되는 마음의 상태, mental state를 의미합니다. 보통 오전 내내 기분이 좋다가 오후에는 잠깐 기분이 처졌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가 일종의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할까요? 비슷해요. 바이오리듬은 아니지만 유사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장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기분은 활력과 피로, 이 활력이 있는 상태, 되게 피로한 상태. 그 다음에 이 지금 긴장이 높은 상태냐, 되게 차분한 상태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의 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예요. 활력, 긴장, 활력, 차분. 그다음에 피로, 긴장, 피로, 차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장시간 활력이 높고 차분한 상태를 활력 차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분 좋다 이거죠. 활력이 있고 차분한 상태. 활력이 있고 안정감 있는. 그다음에 활력과 긴장 상태도 있거든요. 이거 둘 다 높은 거죠. 활력, 긴장이 둘 다 높으니 활력, 긴장 상태도 이것도 좋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 상태는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게 활력이 높으면서 긴장도도 같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끝날 때쯤에 이제 피로 긴장 상태에 빠지면서 약간 기분이 좀 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차분한 상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아까 활력 긴장 상태가 끝나면은 피로 차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냥 쉬면 됩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쉬면서 산책도 하고 좀 쉬면서 또는 이제 멍 때린다고 하죠. 이 멍 때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은 당장에는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차츰 이제 다시 활력 차분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기분이거든요. 활력 긴장 상태의 반대점, 그러니까 피로 긴장 상태도 있는데 이거는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피로한데 긴장감이 되게 올라와 있어서 잠은 안 오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이런 기분은 비교적 이렇게 장시간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게 기분이에요. 그다음 정서, affect를 보죠. 정서는요 외부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 또는 사물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했다. 그걸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 affect가 뭔가 영향을 주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건요 뭔가 영향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불러일으켜진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은 긍정 정서가 유발되고 공포 영화를 보면은 부정 정서가 유발되죠.
친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긍정 정서가 유발되고, 근데 인성에 문제 있는 이런 친구를 보면 막 부정 정서가 유발되고, 이처럼 정서는요, 사물, 사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유발된, 환경으로 인해서 유발된, 이 세상으로부터 유발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모티베이션으로서의 마음 상태를 의미해요. 이 영어 원어를 좀 파자를 해보면은 이런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 감정, 이모션은 E 플러스 모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접두어 같은 거죠, 접두사. 뭐뭐로 뭐뭐에라는 뜻이고, 모션은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뭐뭐에로의 움직임, 뭐뭐로의 움직임, 어떤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 어떤 목적을 가진 움직임, 즉 어떤 것으로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감정, 이모션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감정적으로 끌린다, 혹은 전혀 끌리지 않는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있다, 혹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동기부여에 대한 마음, 이게 다 감정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쓰죠. 감정이 안정되어 있다, 또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안정된 감정 상태, 이게 뭘까요? 그쵸? 어떤 일에 침착하게 몰입할 수 있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마음 상태, 불안하다.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말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망설여져요.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정은 어떤 행동이나 목적이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지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다, 행동을 한다, 과업을 수행한다, 이게 다 뭔가요?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이 바로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과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감정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나 자기 절제력,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집중력이다, 절제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다면은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에 필요한 집중력이다, 절제력을 발휘할 수 없어. 감정적으로 나쁜 상태, 불안정한 상태죠. 스포츠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고의 경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해요. 이런 거를 평정심, calm and peaceful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정서, 감정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되셨나요?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다채롭게 보이고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 정서, 감정에 따라서 대처하는 법을 좀 더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분, 정서,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